내가 혼자 되는 느낌이 보통 힘든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심심한 느낌, 뭐 외로운 느낌,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존재 자체가 막 없어지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이혼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최근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감정이 이혼 결정하고 별거 시작하고 숙려기간 가지는 동안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다가 재판을 완료한 얼마 전 그 시점부터는 온갖 슬픔, 절망감, 두려움, 원망 이런 온갖 감정들이 섞여서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감정도 복잡하지만 그 양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에너지가. 그래서 계속 울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한, 그 혼자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또 크게 느껴지고, 이런 감정이 너무 소용돌이치는 느낌이 당황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감정이 잘 안 느껴져서 오히려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또 반대로 재판 완료 후에는 반대로 이제 굉장히 감정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면 조금 도움드리는데 수월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혼의 그 과정이나 계기, 이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초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박사 유학을 목표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으로는 제 의존적 성향으로 인해서 아내가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위와 같은 이유로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저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하루하루가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부연 설명을 잘 해주셔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결혼 기간을 보내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결혼이라는 게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연애와는 조금 다르게 결혼 시작부터 형성되는 게 있어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처럼 애착,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애착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랑 똑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의존 욕구가 있거든요. 지금도 표현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유아기적 의존 욕구가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부모한테 의지를 많이 하죠. 우선은 어릴 때는 살기 위해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챙겨주고, 조금 더 크면서는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 안정감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뢰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갖춰졌었을 때 안정감이 생기죠. 그게 생겨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영향을 오랫동안 미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패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보통 몇 년이 걸리죠. 근데 그 과정 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 뭐 아내 입장에서는 나의 의존적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했고, 또 성격이나 어떤 패턴, 스타일이 다른 거. 아내는 미래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삶의 가치관이나 패턴들, 나를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미래를 보셨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안 맞는 느낌. 이런 갈등들이 또 초반에 있죠. 당연히 다른 사람이 만나니까.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본인한테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이 불안정함이라는 게 사람한테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힘듭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연애 수업이라는 그 강의에 나오기도 해요. 연애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이런 것들, 흐름들이 있는 거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못 보신 분은 또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남녀라는 게 연인이든 또 부부든 어떤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고, 그 악순환의 고리에 내가 가진 어떤 삶의 패턴이 거기에 이제 빠져들면 굉장히 내가 힘들어지고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는지. 연애 안 하는 분도 보세요라고 제가 제목을 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연애를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이성이 아니어도 대인관계, 친구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의존 욕구를 충족하고 정서적인 친밀감, 유대감을 바라는 측면이 한 가지 축이 있는 건데, 그걸 원하는 건 있지만 또 소소한 갈등들이 일어날 때 반대로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흔들리는 마음. 그게 그냥 이 관계 자체가 흔들린다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신 게 맞아요. 이혼 재판 완료 후에 느낀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진솔한 감정이죠. 슬픔, 절망감, 두려움, 원망,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막 올라온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이 양이 굉장히 크고 너무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왜 그 이혼 결정하고 별거하고 숙려기간 가지면서는 별로 안 힘들었을까? 내가 소시오패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을까? 일주일 만에 털고 공부도 하고 조깅도 했을까? 본인 표현에는 이제 물론 착잡했지만 이게 또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렸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흔한 거는 사람이 너무 큰 감정을 내가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내가 마음의 벽을 쳐요. 격리를 시킵니다. 내 감정과 나 사이에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감정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아요.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이 너무 심하거나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참 이상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감정이 잘 안 느껴지는 경험들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치료 기간 중에 일어나면 이게 약을 복용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으로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정말 가장 흔한 거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우선 하는 게 있어요.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자정작용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 무의식적인 작용이라서 머리로는 몰라요. 내가 그대로 이 감정을 직면하면 이런 감정에 압도될 것 같아서. 만약에 사연 주신 분이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 치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힘들면서도 의존을 했었을 수가 있고요. 또 결혼이라는 과정은 부모님과의 의존에서 또 배우자에 대한 의존으로 갈아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런 게 단절되는 느낌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못 보셨으면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자세히는 안 다루겠지만, 내가 혼자 되는 느낌이 보통 힘든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심심한 느낌, 뭐 외로운 느낌,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존재 자체가 막 없어지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게 오히려 맞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스스로 가렸을 수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또 이혼 재판 완료하는 상황에서 뭔가가 계기가 돼서 이제 눌렀던 게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혼과 관련된 건 최근의 상황인 거고, 그 전부터 본인이 이제 중요한 변환점을 맞으신 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수용보다는 통제,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거, 높은 기대치, 도덕성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다. 그러면서 자랐다. 근데 그때는 그걸 그대로 또 수용하죠,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셔도 부모님은 어른이니까 나보다 더 잘 알겠지 하면서 그냥 지내왔다. 근데 이 변화의 시점이 대학 가서 부모님 말 잘 듣고 살았던 내 모습에 회의감이 드는 경험을 하셨나 봐요. 뭔가가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의 내 자신, 공부 외에는 다른 어떤 경험도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봤다.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20대 중반에 찾아온 것처럼 갈등도 커졌다.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공감에 대한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만 받는, 잘하다 왜 그러냐, 부르자식이다, 이런.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을 지금 겪게 된 걸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겪어내야 할지 막막하네요.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신 건데, 저는 상담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걸 되게 많이 겪어요. 20대에 이런 갈등을 느끼셔서 변화되시는 분도 있고, 30대에 변화되시는 분도 있고, 40대에 변화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10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건데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청소년기에 일어날 때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통합되면서 성인으로 되는 건데,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 문화인 것 같아요.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뭐 공부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진짜 많죠. 친구들끼리도 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괜히 이런 고민 친구한테 얘기했다가 민폐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너 왜 이렇게 진지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가벼운, 또 너무 삶이 힘들면 깊이 있는 얘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얘기하면서,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추구하게 되기 쉽거든요. 가벼운 농담, 장난. 그러면서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정상적인 성인기로 넘어가는데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치관만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지나면서 사실은 이런 고민하고 친구들 만나고 새롭게 선생님 경험하고 뭔가 배우고 내 진로를 고민하고 이러면서 새롭게 경험하는 가치관이나 도덕관이나 인생관 같은 거를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하죠, 그 과정에서. 다른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정체성 형성 과정인데, 이 고민하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터부시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우선은 공부해야 되니까 터부시하고 억누르고 참고 외면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대학교 가면은 어떤 계기에서든지 발견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겠죠. 근데 대학 가서도 그걸 발견 못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대학도 역시 고등학교의 연속으로 계속 달려야 되는 상황. 고민은 나중에 취업하고 하자. 우선은 학점 따자. 취업하고 나면은 또 고민은 우선은 또 나중에 하자. 우선 여기 적응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 노선을 잘 쌓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든, 계속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고민을 계속 뒤로 미루게 되는 이런 현상이 정말 많고요. 그러다가 쌓아뒀다가 언젠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게 건드려주는 순간이 있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의 가치관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런 나에서 분리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나, 이제 사춘기라고 표현하신, 사춘기 하면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지만 이 과정을 힘들기 때문에 애써 다른 걸로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너무 힘들면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회피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세팅이 있는 가운데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죠.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달리고, 그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건데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을 수 있고, 나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통제해서 나를 개발시켜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삶의 가치관,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계획들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 이걸 잘 활용하면 성취하고 완수하는 데 도움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고 이걸로 인한 압박감을 내가 오랫동안 많이 경험하는 경우에는 꽉 눌렸다가 터져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강박이라는 거는 강박 장애에서의 그 강박과 조금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강의에서도 설명했는데, 완벽주의와 관련이 많이 되고, 굉장히 엄격한 초자,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검열자가 높은 기준으로 나를 계속 검열하고 있는 그 느낌. 그래서 쉬면 안 될 것 같고, 잠시도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끊임없이 달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쉬기가 힘든 거죠. 이런 분들에게도 오히려 그런 의존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딜레마를 경험하는 분들, 갈등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박사 유학 결정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내 의지로 했던 것 같다. 그전에는 대학교를 결정하는 것부터 여행 가는 것 이것저것 모두 부모님이 컨트롤했다. 회사를 가기 전에도 대학원에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벗어나고 싶어서 회사를 억지로 갔다. 회사는 2년 정도 다녔는데 그동안 공부에 대한 뜻이 더 확고해졌다. 박사 유학 결정이 이제 처음으로 오롯이 의지로 했던 거군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컨트롤했다, 통제했다라는 거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스스로도 자꾸 또 컨트롤하게 돼요. 내가 가장 싫었던 거는 나도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거, 예민함이나 높은 도덕 기준 같은 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나한테도 보일 때 그게 너무 싫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나를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그 느낌.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혹사시키고 채찍질하는 식으로 나의 엄격한 초자를 이제 달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일시적으로만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을 경험할 뿐이고, 명백하게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는 내가 난생 처음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추구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안에 있는 엄격한 초자, 어떻게 보면 그게 부모님이 만들어준 틀이죠, 틀. 그게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박사나 유학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꿈이 있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 또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 내가 높은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만 같은 그 틀이 내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결혼 생활에서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전 아내분은 현재의 삶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고 싶지만 나는 아닌 거예요. 계속 달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보고. 지금 더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좀 더 참고. 상담하시면서도 그런 표현들을 들으신 거죠. 조금씩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남들 평가에 신경 많이 쓰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애착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억누르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걸 바라볼 때 좀 안쓰럽다. 굉장히 섬세하게 그래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참 기질에 따라서 달라서 내가 타고난 기질이 감정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디고 어떻게 보면 조금 둔한 분들은 이렇게 엄격한 초자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그게 크게 힘들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굳이 억압 안 해도 그냥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타고난 기질이 그렇지가 않은 경우, 나는 감정도 많이 느끼고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섬세함들을 부모님은 컨트롤하는 거죠.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지금 달려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말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본인이 기억하는 본인은 그런 말씀을 하셔도 어른님 부모님이 더 잘 알겠지라고 이제 지내온 거예요. 머리로는. 근데 마음에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갈등이 올라오는데 누구 그런 식으로 이제 쌓였다가 대학교 와서 터지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노죠. 부모님에 대한.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분노가 너무 올라온다. 대학교 이후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톤톤님이 한숨과 실망한 표정이라는 이제 표현을 짧게 해주셨는데 이게 내 안의 틀로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잡히게 되면 부모님이 말로는 그래 너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로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부모님이 변화가 운 좋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식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한다고 쳐도 참 아쉽게도 내 안에 이미 지금의 부모님이 아닌 과거의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서 내 스스로를 계속 검열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그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이 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지금 상담하시는 것만큼 이 과정을 잘 보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받으시면서 지금 뭔가 달리려고 하고 막 빨리 앞서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그럴 수 있거든요. 본인 살아온 패턴이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가 좌절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이 좌절감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싶은 거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정말 길게 봤었을 때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의 본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뭐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회로가 돌아가기 진짜 쉬운데 내가 있는 그대로의 감정, 지금 느낀 이런 감정들을 잘 살펴보시는 거를 꾸준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실은 감정이라는 게 괜찮은 거거든요. 열등한 게 아닌 거거든요. 미성숙한 게 아니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내 발목 잡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삶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억누르고 통제하고 보잘것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터부시 그렇게 여기다 보면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확 올라와서 내 앞길을 막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이 또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만큼 내가 이 소중한 감정이라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억누르고 외면하고 그랬다라는 거라는 신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경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감정을 많이 통제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재판 결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그것에 많이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거, 압도될 수 있고.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게 느껴지는 게 되게 당황은 지금은 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익숙해져 가시는 그 과정을 하는 게 상담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본인한테 엄청난 힘을 줍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강한 틀이 점점 옅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선택하는 그 독립성은 진짜 나만의 자율성이고 나만의 독립성이거든요. 그러면 쓸데없이 에너지가 안 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틀 안에 나를 가두는 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 앞으로 이제 본인의 계획이 혹시 또 생기셔서 누군가의 관계가 형성되거나 할 때 불안정하지 않게, 나 자신에 대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좌지우지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관계가 약간 갈등이 생기거나 뭔가 다름을 발견했었을 때 지나치게 오버하지 않게 되고 과민하지 않게 되고 그냥 안정되게 그 관계를 또 계속 형성돼 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이어져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을 하세요.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